다음 진도는 소유권만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까지인데 지상지역, 전세권 뭐 그냥 설렁설렁 문제만 풀고 오셔도 돼요. 소유권은 내용 보고 문제 풀고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뭐 그쵸? 틀리면 되지 뭐 그죠? 그거 아니어도 맞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실전 가면 진짜 많이 맞아요. 본인도 놀래게 된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굉장히 신기해요 진짜. 실전 가서 학개론하고 민법 보고 뭐가 자신이 없어요. 보통 되면 그쵸. 근데 점수는 민법이 훨씬 잘 나와요 시험장 가면. 그래 대부분 1차는 민법 때문에 붙어요. 민법 때문에. 학개론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50점대 나왔다. 그럼 실전 가도 뭐 50점, 60점이야. 잘 나와봐야 60점이에요. 근데 민법은 40점 맞았어. 실전 가서 막 80점, 90점. 심지어 10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9월달 말이나 10월달 초에. 여기서 민법 25점을 맞은 분이 2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10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를 25점을 맞았다고 시험 3주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울며불며 오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마무리 정리만 계속 보고 들어가세요. 둘 다 80점 넘게 맞았어요. 신기하죠?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한 번도 60점을 못 받았던 분이 97.5를 맞았다니까 민법을. 환장한다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한 번도 40점대를 못 넘었어. 괜찮아. 시험장 가면 80점 나온다니까. 그날 컨디션만 좋으면 돼요. 컨디션만. 그래서 그날 컨디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남을 때까지는 쭉 밤도 새고 막 열심히 공부해.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이때부터 컨디션 조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준비하는 사람들도 한 3년 11개월을 빡세게 하다가 나머지 한 일주일 컨디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절이 들어가잖아. 똑같아요. 우리도.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컨디션 조절 들어가면 시험장 가서 본인도 상상 못한 점수가 민법에서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민법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의뢰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으나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자, 머릿속으로 아까 그려들었던 게 딱 나와야 되죠. 계약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취소됐다. 그죠? 그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간단하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하고 이번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번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이죠. 4번이 틀렸죠.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속으시면 안 돼요. 을이 등기가 됐으니까 법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법적이든 뭐든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복귀가 된 거란 말이죠. 그죠? 5번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이유로 취소됐다 그랬어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됐다 그랬죠. 그런데 110조 3항에 뭐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죠. 그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110조 3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 조문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틀린 거 4번. 이렇게 원인행위 실효한 소유권 복귀에 관한 사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번에 1번 건물 도급계약, 건축물 도급계약, 즉 건물 신축계약이죠. 그 완성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소유권이 기속이 되죠? 도급인이죠. 도급인이 누구예요? 건축주. 근데 예외가 있었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때는 누구한테? 수급인. 근데 요거에도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어요.
신축권 건물을 누구한테 귀속시키기로? 도급인에게. 그럼 다시 도급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합의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면 설령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도급인에게 귀속이 된단 말이죠. 그 합의에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수급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 다시 합의를 통해서 누구한테 귀속시킬 수 있다? 도급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2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고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2번이 틀렸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4글자로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요. 4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시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 자,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가봤더니 가운데에 딱 담을 치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이걸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적 공유. 그죠? 등기부에는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을이 요걸 담보로 돈을 빌려, 요걸 담보로, 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등기는 여기에 되겠죠. 즉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에 등기된 저당권 이렇게 돼요. 거기에 설정된 저당권.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이게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지분이 경락이 됐겠죠. 근데 이 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뭘 경락받은 거예요? 요거를 경락받은 거죠. 그죠?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지분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4번이죠. 5번 혼동에 한 물권 소멸, 법률 규정에 한 물권 소멸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물권 소멸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번에 1번 아까 2번에 3번처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3번 1번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응용해서 지문이 나오기도 한다. 2번에 3번, 3번에 1번 같은 말이죠. 이번 부동산 등기법상 무효인 이중등기라고 돼 있죠. 무효인 이중등기 무슨 뜻이에요? 등기부가 2개가 있는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가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내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고 그 부동산을 10년을 점유했어. 등기부 측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소유자로 등기한 자로 볼 수는 없다. 이 등기부 자체가 무효니까.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무효인 중복 등기를 기초해서는 등기부 측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을에게 팔아먹었는데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이거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랬고 유효라 그랬습니다.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너는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공용징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말소 등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했을 때 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자, 상황이 너무 빨리 읽었어요. 그죠? 이런 속도로 보셔야 돼.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주고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해제하였으나 말소 등기 전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 보호돼야 안 돼요? 되지요. 우리 해제 효과 기억나세요? 548조 1항 단서? 예? 548조가 뭔지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 안 나면 되지 뭐. 지금 확인하면 되죠. 요약집 153페이지. 가운데 양가 5번 해제 효과 548조 1항 원상 의무가 있다. 본문
단서.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자, 이때 제3자 밑에 쭉 내려가서 반가를 번에 동그라미 한 번.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 제3자가 있고요. 그죠? 마지막 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가 있고요.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뭐만 보호되고? 선의만 보호되고. 그거를 지문으로 만든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3번에 5번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말소 등기 전 의리 선의의 병에게 넘기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얘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이면서 등기까지 갖췄으니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이 설명드린 요 내용이 이 지문을 보자마자 5초 만에 딱 떠올라야 돼. 그냥 5초 만에 딱 떠오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 해제하였으나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등기까지 했네, 보호되네. 이렇게 딱. 제가 지금 천천히 요약지까지 체크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런 지문을 보자마자 착 5초 만에 생각이 딱 떠오르게끔 반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요것만 가지고도 사례 형태로 한 문제 아까처럼 1번처럼 낼 수 있단 말이죠. 1번은 사기를 냈잖아요. 그죠?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 전후를 묻지 않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죠. 근데 해제는 조금 달라요. 해제 전은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은 선의만. 그걸 구별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 5번은 1번 문제처럼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훈련이 돼야 돼요. 4번에 1번. 의리 건물에 대해서 갑의 소유권 이전 정권 보존 가등기가 되노. 자, 소유자가 의리고요. 소유권 이전 정권 보존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빡 제가 늘 설명드릴 때 그려드렸던 게 머리에 그림이 빡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의리 병에게 양도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자, 갑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본등기 청구 아니죠. 누구에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되죠. 이런 틀이다. 이번 토지 포락,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소유 사유죠. 소멸 사유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3번 저당권의 객체인 목조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고 똑같은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구건물을 객체로 한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신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당연히. 4번 채권행위에는 무효원인이 있으나 물권행위에는 무효원인이 없는 경우. 자, 여기는 무효지만 이거는 무효가 아닌 경우에도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면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니까 원래의 물권자 얘가 누구예요? 매도인. 그 매도인이 갖는 말소등기 청권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권 다 뭐다? 물권적 청권이다.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무효 원인이 없는 경우 여기까지를 줄여가지고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원래의 물권자가 가지는 말소등기 청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그죠? 5번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은요. 두 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이때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기간의 경과라는 사건이죠. 따라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이죠. 말소등기 없이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5번 물권 변동과 등기 필요 여부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1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부동산 물권 포기. 법률행위죠. 등기 필요. 등기 필요. 말소 등기 필요. 2번은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등기 필요 없다. 3번 소멸시효. 등기 필요 없다. 3번이 틀렸죠.
4번 취득시효 등기해야 된다. 5번 특정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이라고 돼 있죠. 등기 필요 없죠. 특정 유증 등기 필요, 포괄 유증 등기 불요 이렇게 되죠. 6번 등기해야 되는 거. 1.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집합건물법에 보면 자 우리 요약집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죠. 200페이지.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세 번째 줄.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그 밑에 줄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줄 구분행위가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건물을 지은 사람은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뭐 증축을 했든 어쨌든. 이때 이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지 구분 건물로 소유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린 거죠. 그리고 얘가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등기 없이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기 전이어도 구분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도 이 신축한 자가 또는 증축한 자가 그 구분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요거죠. 6번 1번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2번은 이행 판결이고요. 등기해야 되죠. 답은 2번이죠. 등기해야 되는 거 잘 나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아주 잘 나와요. 이행 판결. 3번은 소멸 통고죠. 4번은 원인행위 실효죠. 5번은 소멸 청구죠. 다 등기 필요 없지요. 이렇게 아까 제가 5초 만에 찾아내자 그랬죠.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빨리 찾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7번은 문제를 꼭 이따구로 물어보죠. 등기 없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등기 필요한 것은 개 짜증나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게 왜 또라이들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등기해야 되는 것. 2번 조정. 보이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조정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1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필요 없고요. 3번 시효 취득, 5번 경매, 4번 경매, 5번 분배 농지 상환완료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2번이 되겠죠. 8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을 앞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다가 더 나가서 건물까지 지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갑소유 땅을 이렇게 팔았고 점유만 넘겨줬고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더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여전히 있죠. 동그라미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 인도했다. 병, 을의 승계인이죠. 또 나왔어요. 설령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1번 틀렸죠. 두 번째,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을이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제3자 병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자, 이 땅에 병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누구 소유권이 침해된 거예요, 지금? 갑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죠. 따라서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현재 소유자는 갑이니까. 4번 갑은 X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에게 소유물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1번, 4번 묶어서 다시 한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나 승계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했을 때 누가? 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해야죠. 네? 보세요.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건물을 누구한테? 정에게 뭐 했어요? 임대. 그럼 결국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병이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뭐 한다고요? 철거 청구죠. 근데 만약에 5번 지문이 병이 건물을 정에게 양도 이렇게 나오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앞에서 봤던 물권적 조건 문제까지 결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 4번. 자, 9번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돼 있네요. 1번 타인으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그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그죠? 아무런 원인 없는 무효 등기 이렇게 되겠죠. 2번 A 토지를 매매했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B 토지로 표시하고 B 토지를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고, 그죠? 매수인은 아직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므로 아직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B 토지 등기는 무효니까 B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A 토지를 계약했으나 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못했으니 역시 A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5표시 무효. 3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죠? 에? 양도담보, 양도담보. 갑이 땅이 있어. 을로부터 돈을 빌려 1억 대여. 이걸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등기해 줄 수도 있고 가등기를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죠? 이 소유권 등기는 무슨 목적? 담보 목적. 이런 권리를 무슨 권? 양도담보권. 그런데 담보물권에는 불가분성이죠. 따라서 이 1억 중에서 9천이 무효야. 1,000만 원만 유효해. 그래도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이 있으니까 그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을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채무자는 그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물어보고 있고요. 등기와 관련해서 4번 증여했지만 증여를 가장 숨기고 매매로 가장하여 이전 등기했을 때 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 등기 원인은 불일치. 5번 부동산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요 을이 점유를 하고 20년이 됐다. 이때 을을 말하는 거죠. 취득 시효 기간 20년이 만료될 당시 점유자 을. 줄이면 뭐가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놈이 점유를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을까? 미등기 전매했겠죠. 점유를 넘겨줬으니까 얘는 점유를 상실했죠. 그죠? 그럼 이때 을의 이전 등기 청구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 30년의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 다음 얘 갑에게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직접 나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거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점유자 정은 전점유자 을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이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가 뭘까요?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이 갖고 있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얘가 주장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이 틀렸고요. 10번에 1번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비슷한 지문이 이렇게도 나오죠. 건물 전세권이
무슨 갱신된 경우? 법정 갱신된 경우. 등기, 갱신에 따른 등기 없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다까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등기 필요 없으니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까지 떠올리셔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하는 중복 등기 뒤에 등기만 유효 땡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난 후등기는 무효. 딱 요 문구를 기억해 달라 그랬죠. 3번 토지 수용이죠. 과실 없이 포인트가 과실 없이입니다.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기업자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판례입니다. 그죠? 이 판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위해서 거래할 때 등기 유용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런데 유용하기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된 제3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틀렸죠. 마찬가지다 아니죠.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5번은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랬죠.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과 그냥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원인이 동일한가요? 이 문구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판례 문구가 수험생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데 각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A 토지. 등기는 3달 뒤에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어요. 자, 3달 뒤에 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 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하고 을의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등기 원인이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의 매매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원인이 같아요. 같은데 성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이거는 순위를 보존시킨다. 근데 이건 순위를 보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문구가 등기 원인은 즉 하나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등기 원인은 동일. 근데 뭐가 달라?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판례가. 등기 원인은 같지만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성질이 다른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원인이지만. 그죠? 문구 조심하세요. 등기 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성질이 달라요. 옳은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짜증나죠? 동일하다? 이 무슨 말이지? 이런 하나의 매매를 통해서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등기가 됐을 때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2번 틀렸고요. 3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 돼요 안 돼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 예를 들어서요. 을이 갑에게 1월 10일 날 돈을 빌려줘요. 1월 10일 날 돈을 빌려주는데 등기는 2달 뒤에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누가 뭐 어떻게 두드리나? 돈은 1월 10일 날 빌려줬어요. 근데 A 토지에다가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달 뒤에 해주기로 했어. 이때 을 2달 뒤에 저당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 미리 확보해놔야 되잖아. 그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장래 발생하는 부동산 물권에 관련된 청구권 등기
이 가등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유효하겠지. 문제는 빌려준 돈이 없어. 그럼 이 가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가등기라는 게 장래 유효하게 발생하는 등기 청권, 뭐 물권 변동을 위한 청권 순위 보존인데 채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가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가등기한 본등기 해봐야 그 본등기도 뭐예요? 무효잖아요. 채권이 없는데. 그래서 저작권 설정 청권 보존 가등기도 가능하지만 채권이 없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청권순위 보존가등기인지는 뭘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죠? 예? 뭘 가지고 구별해요? 네, 그거 가지고 구별하죠. 그죠? 에이토지에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게 경매가 될 때 문제가 생기죠. 이게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이면서 최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게 담보가등기라면 순위와 상관없이 배당받고 깡그리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매가 될 때 이게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네, 법원이 물어본다 그랬죠. 최고. 그죠? 그래서 의뢰 대답을 보고 구별한다 그랬어요. 즉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서류 등 그 원인에 의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223페이지 요약지. 요약집 223페이지를 보면 양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이 있어요. 그죠? 박스 3번이 있어요. 경매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마치 신선이 나타나서 이독기가 니독기냐 물어보듯이 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냐 청권순위 보존가등기냐,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라 그래야 배당해주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이 뭐냐, 매수인이냐 증여받았냐 부동산 매매 이하관결권이냐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얘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별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나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 해석,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최고하라는 것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본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오는 거 1번. 지문 하나하나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물건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건 더 짜증나. 12번 갑소유 땅에 의뢰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자,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의뢰 이름으로 가등기 있다. 가등기 문제죠. 1번 을은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본등기하게 되면 가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X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3번 추정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4번 의뢰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어. 그럼 얘가 뭐예요? 최선순위 앤드 청권 순위보존 가등기라 그랬어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따라서 경매가 되었을 때 이 가등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청권 순위 보존 가등기고 최선순위니까 설령 경매되더라도 이 가등기를 소멸하지 않는다. 담보가등기라면 깡그리 소멸하죠. 이게 청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문제에서 분명히 박았어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5번 병이 X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을명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 자, 이렇게 병에게 넘어가고 나서
불법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누굴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돼? 병.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죠. 13번 을은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해 가등기를 했다. 근데 그 후 갑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은 잔금을 제공해서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갑이 응하지 않고 있더라. 1. 을은 가등기만으로는 병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고 2. 을은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3. 을의 본등기가 되면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을은 본등기 한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가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한때고요. 5번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 말소되고요. 가등기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가장 대표적인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5번 순위는 소급한다. 병등기는 직권 말소. 3번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14번 중간생략등기 1. 중간생략등기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아니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잖아. 강행규정이지만 맞아. 하지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합의는 유효한데 강행규정 이게 틀렸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틀린 거 아니에요. 강행규정 맞아요. 강행규정 중에 무슨 규정?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 옳은 지문이에요. 2번 최초의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의 동의 외에 최초의 양도인 갑과 병의 합의. 자, 갑을 합의, 갑병 합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갑을 합의, 갑병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하여, 그죠? 중간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3번의 두 번째 줄에 봤더니 직접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틀렸죠. 그죠? 을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하라고 청구하는 거지 을을 대위하여 직접 나에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좀 짜증나지요. 3번의 두 번째 줄 직접 요거 지워야 돼요. 그 두 글자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없다구나. 그럼 옳은 지문이래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뭐. 그치? 몇 년 전인가요? 네.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답 달라고 이렇게 체크해. 한 문제 틀렸어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공유 문제였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는 제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개무시하고 이거 같다는데 틀렸어. 이거 있어야 돼. 얼마나 쪽팔린지.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예. 저라고 뭐. 근데 지금 거는 뭐 잘못 봤으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4번 잘 나오죠.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고요? 유효.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냥 깡그리 무효. 깡그리 무효. 틀린 거 4번. 15번 사례 형태.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근데 아직 등기는 갑에게. 그죠? 미등기 전매가 있습니다. 자, 1번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아요. 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을에게 인도했고 다시 병에게 인도했으니까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를 넘겨줬죠.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갑을병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2번 틀렸고요. 3번 합의가 있고 대금을 인상했는데 안 주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4번 합의했어. 합의하더라도 병은 대위 청구할 수 있죠. 직접 청구도 할 수 있고 대위 청구도 할 수 있고. 4번이 답이죠. 5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에 양도하고 통지했지만 갑이 아직 동의나 승낙이 없어요. 그럼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죠.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6번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은. 자, 1번 법률행위, 매매계약, 채권적. 2번 원인행위 없이 위조문서에서 을에게 등기가 됐어요. 자, 소유자가 하면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 물권적, 채권적, 물권적.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물권적. 법정상권, 설정 등기 청권 이런 것들 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제한물권. 자,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되죠. 물권적. 등기와 권리 불일치. 점유취득시효 채권적. 2번 17번 1.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을 때. 자, 해제가 됐다. 여기 보세요. 해제가 되든 합의 해제가 되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하죠. 해제, 합의 해제 똑같이 소급 해제, 소급 소멸이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는데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하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그죠?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자가 산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그죠? 원상회복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거니까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3번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등기가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소된 게 담보물권이야. 물론 회복 등기할 수 있지만 중간에 경매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차피 이 담보물권은 소멸할 운명이죠. 따라 이때는 회복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사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원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 같은 경우에 불법 말소되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때는 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되 새로운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등기되고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어갔어. 말소 당시 소유자는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럼 누구 승낙서가 필요해? 요놈. 그죠? 근데 경매가 됐어. 얘 승낙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현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로 하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회복 등기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소가 되고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되 새로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래서 승낙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승낙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매가 됐단 말이죠. 회복 등기가 불가하니까 제3자에 대해서 승낙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그냥 담보권이 불법 말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지만 경매가 되면 회복 등기 불가하다. 딱 그렇게 정리해 두면 얼마든지 3번 문제 옳은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은 약정에 기초한 등기청권이라고 그랬죠. 약정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계약, 약정, 특약, 합의 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적이죠. 5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 이전 등기됐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인데 등기가 을병정으로 순차 넘어갔어요. 원인 없이. 다 무효죠. 이때 갑이 등기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 2개. 줄줄이 말소 청구하거나 요놈을 상대로 뭘 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거 말하는 거죠. 5번이죠.
18번에 1번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되지 않는다. 2번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추정력 깨진다. 그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다.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 스스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다. 그죠? 3번 틀렸고요. 3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회복등기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그죠? 즉 말소 등기에 기초한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졌다. 불법 말소 사실이 증명됐으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졌으니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 그러면 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 되죠. 현재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뭐 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짧게 말하면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죠?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 옳은 거 1번. 19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저당권의 존재가 추정되죠. and 뭐도 추정돼요.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죠. 그죠?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번 등기 명의인을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매매에 의하지 않고 증여받았다고 주장만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3번 틀렸죠? 실제 권리관계까지 추정된다고 그랬죠? 근저당권이 등기됐으면 근저당권자로 추정이 되고 소유권자로 등기됐으면 소유권자로 추정이 되고 4번 동일부동산에서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 순위 등기선으로 따지죠? 먼저 한 등기가 우선하고요. 5번 등기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게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186조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 변동효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지? 그죠? 보존 등기하면 권리 창설효, 이전 등기하면 권리 변동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권리 변동, 권리 창설효.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죠? 대항력 같은 게 있죠. 채권 같은 거, 특약 같은 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죠? 순위가 확정되죠. 본 등기는. 순위가 확정되니까 그 등기와 충돌한 후등기 저지효 같은 거 있죠. 그죠? 점유적 효력 같은 게 있고요. 그러나 공신력은 없죠. 2차 과목 등기법에서 보는 등기 효력 있잖아요. 그게 나오세요. 권리 변동, 권리 창설, 대항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효, 권리 순위 확정력 이런 것들이 다 본등기 효력이죠. 그러나 뭐는 없다? 공신력은 없다. 그렇게 되죠. 민법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5번은 등기법 내용. 틀린 거 3번. 20번 1번. 또 틀렸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 등기 보세요. 소유권자 을로 등기돼 이게 무효예요. 여기에 근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무효죠. 따라 이거에 기초한 경매도 무효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계약 따위가 실효돼서 소유권이 복귀될 때 그 원상, 등기를 원상회로 방법 두 가지. 말소 등기 청구하고 또 하나가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진정 명의회복을 쏙 빼고 그냥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전등기 청구는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를 말하게 됩니다. 4번은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게 합의를 했는데 두 번째 줄 합의 이전 등기부상 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유용할 수 없다죠. 5번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형 깡그리 무효. 구조와 면적이 유사, 소유자가 동일 그래도 무효. 같은 건물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21번 등기 추정력 1.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이구 여기서 말하는 점유의 추정력은 또 뭐예요? 예? 점유의 추정력이 뭐예요? 예? 200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점유의 추정력 하면 그게 떠올라야 돼요. 어디 갔어? 올랐나? 점유의 효력 어디 갔어? 78페이지. 78페이지 밑에서 저보다 빨리 찾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점유의 추정력이 나오죠. 5번의 양가로 1번. 조문함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걸로 추정한다. 그죠? 여기서 점유물은 뭐 해야 한다? 동산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물어봐.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을 구별하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번에 1번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3번은 좀 낯설어요. 낯선데요. 첫 번째 줄에 특별법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등기법 말고요. 무슨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기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또는 등기가 원인 무효다 라는 사실까지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는 한 단순히 무슨 좋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됐다는 등 이런 거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번에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내용을 신뢰라는 말이 보여요. 그럼 뭐다? 무과실. 5번 틀렸죠? 담보물권이 등기가 되면 뭐도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자, 22번에 1번은요. 아까 안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지문이 출제가 됐네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확인한다 안 한다? 확인하죠. 그러니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죠?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등기 추정력 중에서 72페이지 박스 부수 효과 중에 3번. 네. 그거죠? 등기 부동산을 거래하는 자는 등기부를 열람해 보는 게 보통이니까 그 등기부에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가 이퀄 등기 내용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22번에 2번 경매가 됐어요. 당연히 절차적법 추정하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도 정당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을 할 것이고요. 3번 부동산 현등기 명인이 전등기 명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요거죠. 다시 요거 똑같은 말이야. 이전 등기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죠. 현등기 명인을은 전등기 명인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4번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고요. 5번 원인과 절차적법이 추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추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닌 거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포기, 몰수 다 공통 소멸 사유지만 점유상실은 점유권과 유치권 소멸 사유죠. 점유권과 유치권 소멸 사유입니다. 24번 혼동에 관한 문제죠. 1번 을소유 땅에 지상권이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을소유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다음, 자 병에게 저당권 설정한 다음 그 다음에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네? 다시 잘 그려보세요. 2번 을소유 땅에 지상권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병에 설정한 다음에 갑이 뭘 취득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취득했어. 그럼 그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191조 2항이죠. 73페이지 보세요. 요약지. 맨 위에 박스 191조 2항을 보면 소유권 이의 물권 지상권, 예? 자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소유권 이의 물권 지상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당권 이 동일에게 귀속됐을 때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다. 191조 2항을 그대로 24번에 2번에 갖다 꿰맞춰 보세요. 소유권 191조 2항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지상권이고요. 여기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게 동일한 갑에게 귀속됐으니까 그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대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을이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죠. 담보 목적 지상권. 자 5번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가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한다. 무효니까. 소유권이 혼동 이전으로 복귀된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돼 있으니까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한다. 그렇게 키워드로 찾는 거예요. 25번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찾아라. 갑소유 땅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을이 소유권 취득.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2번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그 계약이 무효. 그러면 소멸했던 을의 저당권은 부활한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 3번 갑의 건물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병이 소유권 취득. 자 이때 병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 소멸해야죠. 답은 3번. 3번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그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 자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원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요. 그 지상권에 병이 1번 저당권,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 이 상태에서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얘가 이걸 취득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191조 2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이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해야 되는데 후순위가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한 문제 한 문제가 한 지문 한 지문이 거의 문제 하나 수준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따라서 자주 나오는 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캐치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약집에 있는 것들이 그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야 좀 전에 뭐 25번에 5번 같은 것들, 24번에 몇 번이야? 2번 같은 것들. 그죠?
191조 2항을 물어보는 지문들은 가끔 들어가니까 이런 지문들은 우리 자주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머지 지문에서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나머지 잘 나오는 지문들은 거의 정형화시켜서 머릿속에 거의 암기가 된 상태에서 아까 뭐 이 191조 2항을 물어보는 이런 지문들도 시간을 조금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191조 2항까지 뭐 철저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191조 1항과 관련된 예제들은 거의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빨리 파악하게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물권 총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어이구 벌써 이제 뭐 마지막 주에 벌써 7월 달도 그죠? 시간은 너무 빨리 가지만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북 수업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